이번 시간은 증빙 서류 관리학입니다. 이 증빙 서류에 맞게끔 전표 입력을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이 기업에서는 이 지출되어 있는 모든 비용들을 다 비용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지출 증빙 서류가 적합한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해 줘야지만 그 지출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비용 처리해 주지, 그 서류가 수취되지 않았거나 지출이 업무와 무관하다면,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럼 이런 증빙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후원 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교재 보시면 돌잔치 초대장 나와 있네요. 이런 돌잔치다 혹은 뭐죠, 뭐 경조사 관련된 거,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영수증으로 받기는 힘들죠. 그럼 어떻게 대처하느냐? 초대장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장소, 일시, 또한 뭐가 있죠? 이 사람이 누구에 관련된 거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우리가 뭐 한다? 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11일자 날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날짜 입력해 주시고, 차변에 먼저 붕괴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래처 멋쟁이 영업부장이라 했으니까 거래처니까 뭐가 되죠?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그리고 대비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현금 나갔잖아요. 현금 되겠죠. 차변에 접대비, 그래서 입력하시고요. 접대비 800배라 그랬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10만원. 그리고 대변은 뭐 해야 됩니까? 현금이 나갔죠? 얼마입니까? 10만원. 그래서 공개를 합니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우편 등기 영수증이네요. 무슨 말이냐? 거래처에서 발생했는 우리가 우체국 갔을 때, 보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여기 영수증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뭐라고요?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요. 등기 우편 요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게 상품에 관련된 거를 보냈으면, 물건을 보냈으면 운반비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물건이 아니고요, 그냥 우편이라 그러죠. 우편을 보냈으면 이거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는 운반비가 아니고 뭐가 되죠? 통신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통신비인지 운반비인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여기 보셔야 될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이거는 물건이 아니고 관련 서류 그랬네요. 서류니까 뭐가 되죠? 이거는 통신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체국 발송했을 때요, 먼저 봐야 될 질문에서 어떻게 돼? 이게 뭐냐? 운반비냐 통신비냐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택배를 보냈다. 택배는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을 보내니까 뭐가 되죠? 이거는 운반비가 될 것이고, 이거는 뭐냐? 서류니까 뭐가 되죠? 이거는 통신비가 되겠죠. 며칠입니까? 2월 15일이고요. 차변에 뭐 하죠? 통신비 입력해 주시고요. 800번대입니다. 언제 다. 그리고 금액 얼마죠? 4,000원. 대변은 뭘 해줍니까? 현금 나갔죠? 4,000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취득세입니다. 세니까 취득세, 이거는 국가에 납부하는 거죠. 조세잖아요. 볼게요. 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구매하고 취득세를 군면형에 현금 납부하였다. 세금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세금과 공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시죠. 왜? 이 토지를 구입해 했잖아요. 내가 어떤 유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구입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뭐라 그랬죠?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토지를 구매했기 때문에 토지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뭐죠? 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정 과목을 토지로 해주셔야 되겠죠. 날짜 며칠입니까? 보시면 2월 20일 수납인 되어 있잖아요. 차별은 뭘 해주죠? 토지 첫 번째에 해당되거든요. 201번. 그리고 금액 얼마죠?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245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은 뭘 해줍니까? 국민은행에서 현금으로 어떻게 해요? 납부하였다. 뭘 했다 그랬어요? 현금 납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보통예금입니까? 현금입니까? 현금이죠. 그래서 뭐 하죠? 현금 얼마요? 245만원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취득세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한다? 이거는 토지입니다. 세금과 공과는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출장 포미서입니다.
여기 출장비 가지금 나와 있는데요. 출장은 뭐라 그랬어요? 출장 가기 전에는 가지금 처리하고요. 출장 갔다 와서는 뭐라 합니까? 여비 교통비를 해줘야 되겠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부 오상시기에 출장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산이라 그랬잖아요. 이 계산은 어림잡아서 대강 우리가 하는 때 뭔가 하면 출장을 갔다 왔기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산한다 그런 말은 정확한 금액을 나타내게 하는 게 정산입니다. 그러면 계산액은 이 정산이란 말과 약간 상반되겠죠. 이거는 아직 뭐다 어림잡아서 정확한 금액이 아직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다 그런 말은 뭐다 정확하지 않다. 대략적인 금액을 우리는 뭐한다? 이 계산이라고 합니다. 출장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얼마큼 한 이 정도 5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놨겠죠. 이때 쓰는 게 뭐다? 우리가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분기할 때 차변에 가지급금 발생했어요. 50만원. 누구한테 발생했죠? 오상식한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로 줬습니까? 현금 나갔겠죠. 이게 분기입니다. 그럼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2월 며칠이죠? 23일 날 차변은 뭐라고 써줍니까? 가지급금이라 써줍니다. 가지급금 누구한테 줬어요? 오상식이한테 줬죠. 그리고 얼마 나갔습니까? 50만원요.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해줘야 되죠? 현금 나갔죠? 얼마 나갔습니까? 50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지급금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한다? 결산하기 전에 우리 뭐라죠? 우리 당 기중에 사용하다가 결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임시계정, 이 가짜 계정을 어떻게 됩니까? 본계정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업을 하다 보면 증빙이 정확하게 나오지 전이 되는 이런 거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러 있는 것이 뭐다? 이 가지급금, 가수금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출장이라고 했을 때 나왔을 때는 출장 공통적으로 출장 가기 전에는 가지급금 처리해주고 갔다 와서는 어떻게 되죠? 여비교통비로 어떻게 정산해서 나타내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급여 지급 관련됩니다. 이제 급여 그러면 또 우리 뭘 알아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득세, 국민연금 이런 거 다 우리 뭐라 그러지? 예수금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급여 그러면 예수금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분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급여가 나와 있네요. 급여가 얼마? 총액이 700만원이죠. 옆에 뭐가 있습니까? 공제 항목 그래서 얼마 돼 있죠? 31만 4천원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예수금이 될 것이고 668만 6천원은 뭐가 되죠? 이거는 실제 입금되어 있는 지급되어 있는 뭡니까? 우리 거래 내역이 되잖아요. 밑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어요?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통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차지신 금액, 맡기신 금액 돼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 내역 봤을 때요, 뭐가 되어 있어요? 차지신 금액, 맡기신 금액 되어 있습니다. 차지신 금액 무엇이죠? 이거는 지출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산의 감소입니다. 반면에 맡기신 금액은 무엇입니까? 돈이 입금이 돼, 돈 들어왔다는 것이죠. 뭐죠? 자산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차지신 금액이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대변에다가 적어 주셔야 될 거고요. 나중에 맡기신 금액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 거래 내역 요거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지문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지신 금액은 어디다? 이거는 대변이다. 맡기신 금액은 어디다? 차변이다. 그렇게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차변, 대변이 좀 혼란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바로 분계 문제 해보겠습니다. 차변은 뭐가 되죠? 급여 얼마입니까? 700만원. 대변은 뭐가 있죠? 예수금 잡혀져 있죠? 일단 회사에서 어떡합니까? 원청 징수하는 거잖아요. 31만 4천원. 그리고 668만 6천원 이거 뭐죠? 보통예금 신한은행 해주면 되겠죠.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 25일날 차변에 급여 801번 급여 써줍니다. 첫 번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700만원 잡아주시고요. 대변은 뭐라고 해줍니까? 먼저 예수금 나갔죠? 예수금 얼마 돼 있죠? 예수금 31만 4천원 돼 있네요. 그리고 대변은 뭐합니까? 보통예금. 이 보통예금은 어떻게 직접 보통 쳐도 되시고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얼마 돼 있어? 안 그러면 뭐한 103번 많이 나오니까 103번 현금 101번 그랬죠? 103번이 뭡니까? 보통예금입니다. 요 정도는 안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금융이니까 어떻게 되죠? 은행명 잡아주셔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어디입니까? 신한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그러면 6686, 됩니다.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합니다. 차변, 대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출장 여비 정산서 돼 있네요. 정산서 정확하게 입력하라 이 말이죠. 정산하라 이 말입니다.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한다? 정산이라고 하죠. 날짜 언제입니까? 27일이네요. 차비는 뭘 해줘야 돼요? 그럼 바로 여비교통비 분개하겠죠. 얼마 됩니까? 금액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총 들어갔는 보니까 30만원 뭐 돼 있죠? 숙박비로 들어갔고 25만원이 얼마 돼 있습니까? 교통비였네요. 총 얼마 들어갔죠? 55만원 들어갔네요. 주문 보세요. 출장을 마친 오상시 부장이 여비 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을 현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왜? 50만원 받고 출장 갔는데 실제로 지급된 건 55만원이니까 5만원 뭐가 됐습니까? 추가 지급됐죠. 그러면 여비금 얼마 됩니까? 55만원 잡아주시고요. 대변은 뭐 해야 되죠? 앞에 가지급금 했는 금액 보이시죠? 어디에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차변에 가지금 잡았는데 출장 갔다 왔을 거 어떻게 해요? 대변에 해주면서 뭘 해줘야 되죠? 오상식 했는 거 이거를 상계처리 해줘야 되겠죠? 얼마? 50만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변 대변에 보시니까 5만원 더 들어갔잖아요. 그 5만원 어떻게 했죠?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얼마? 5만원. 그럼 어떻게 되죠? 분계가 차변에 여비교통비 55만원 들어갔고 가지급금 언제? 며칠날? 23일날 가지급금 어떻게? 오상식이한테 50만 나갔는 거 상계처리 해주고 5만원 추가로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2월 27일날 거래를 분개하고 전표 입력을 마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입니다. 여기 급여 어떻게 25일날 급여 나갔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뭐가 있어요? 예수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1만 4천원 우리 갖고 있었죠.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급여가 나갔으면 그 다음 달 매달 10일날 돼버리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근로소득세 우리 원청세 접수한다 그러잖아요. 납부하잖아요. 근로소득세 납부할 거고 밑에는 뭐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이 급여 중에서 뭐 하느냐? 이 나와 있는 이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얼마 돼 있었어요? 여기 돼 있는데 지방소득세 9만원 돼 있었죠? 이 9만원을 지금 납부한다 이 말이네요.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수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금 급여 관련된 겁니다. 예수금 해주시고 보겠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청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기일에 뭐한다? 납부 기한일에 현금 납부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납부 기한일이 언제예요? 3월 10일이네요. 조심할 거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날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5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다 틀리는 겁니다. 이 5이 언제 3월달이잖아요. 귀속분 2월이지만 바꿔주셔야 되겠죠. 3월로 바꿔주시고 날짜 며칠이죠? 10일날. 그래서 차변에 뭐 했었죠? 예수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얼마요? 9만원 해주고 대변에 뭐합니까? 보통예금에서 현금 납부했다 그랬네요. 현금 납부했어요. 얼마? 9만원 공개해줍니다. 대변님 마무리 되었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건강보험료 납부되어 있네요. 이분은 무엇입니까? 또 상세하게 또 써놔주셨네요. 3월 10일이라고요.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계좌에서 이체합니다. 50%는 원청 징수한 금액이고요. 50%는 회사 부담금이래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는 회사 부담금을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3월 10일 날 같은 날 거래가 한 건이 아니고 또 다른 복수에 어떻게 여러 건의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또 써주는 거예요. 똑같이 10일 날 해가지고요. 차변에 이걸 뭐가 해주시죠? 예수금이 되어 있겠죠. 예수금 어떤 금액이죠? 근로자가 부담했는 근로자 해당되는 분이 예수금이잖아요. 금액이 얼마? 14만원 돼 있는데 50%가 근로자 부담이니까요. 원청징수 예수금을 해서 얼마가 되겠죠? 7만원을 지고 근로자분이 되고요. 회사분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복리후생비 있죠? 811번 복리후생비 811번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시죠? 7만원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은 뭐 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나가라 그랬죠. 어느 은행입니까? 나와 있는 은행명은 신한은행이었죠. 얼마입니까? 14만원. 그럼 어떻게 돼요?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얼마 나갔어요? 14만원이 나갔고 차변은 뭐가 되는 거죠? 직원한테 갖고 있던 우리가 급여 앞에 있던 거 어떻게 7만원은 뭐 한다? 예수금으로 어떻게 해요? 상계 처리해주고
나머지 회사 부담금은 회사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비용으로 7만원 비용 처리했는 것입니다. 분기해 주는 거예요. 급여 관련해서 우리 예수금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소득세 나와 있고요. 2월분 급여 지급 시 온정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 기일 내에 국민은행에서 현금 납부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방소득세는요, 누구 겁니까? 회사 부담금이라 그러면 세금과 공과로 하겠지만 회사 부담금이 아니고 누구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죠? 근로소득자, 뭡니까?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금이죠. 여기 나와 있는 지방소득세, 여기 9,000원이잖아요. 이 9,000원 뭐다? 우리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니까 우리 뭘 해준다? 이거는 예수금을 해줍니다. 10일날 차변에 뭘 해주죠? 또 예수금 해서 예수금이라고 입력해줍니다. 얼마가 되죠? 금액 9,000원 해주시고요. 대변은 뭐합니까? 국민은행 보통 현금 납부했다 그랬죠? 현금 얼마입니까? 얼마? 9,000원.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방소득세 납부됐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문제를 풀 때요, 이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끝에 보시면 현금을 납부하였다, 뭐 한다, 보통 계좌에서 이체시켰다, 뭐 현금 납부했다는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때요? 끝에 묻는 말을 여러분들이 펜으로 어떻게 한다? 뭐 동그라미나 밑줄 쳐놓으시면 좀 덜 헷갈리시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요. 계약금 지급이라고 돼 있네요. 계약금 지급이 있는데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이 어디에 됐어요? 찾으신 금액 있죠. 그럼 뭐라 그랬죠? 이거는 돈 나가는 거라 그랬고, 이럴 때는 뭐 하나 대변을 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으신 금액이 있으면 뭐 하다 대변의 보통 예금인 거예요. 그럼 돈이 나갔어요. 얼마 나갔어요? 450만 원이. 왜 나갔죠? 볼게요. 상품 구입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랬네요. 그럼 계약금이니까 뭐가 되죠? 선수금, 선급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내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뭐합니까? 선지급급. 뭐죠? 선급급. 그래가지고 잡아주실 거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차변에 선급금 얼마죠? 4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450만원이 되겠네요.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 며칠이죠? 3월 20일. 차변은 뭐한다? 선지급 직접 봐주고 선급급이 되겠죠? 선급급 해서 어디에요? 누구한테죠? 대일육이죠. 대일육에다 얼마 나갔어요? 450만원 나갔고요. 그리고 대변에 뭐합니까? 보통예금 어디에요? 신한은행 금융 적어주십니다. 450만원 해주겠죠.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시다 보면 간혹가다 어떻게 지문 글자를 봤을 때 돈이 들어가는 거래야 나가는 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한다? 이 거래 내역 보시고요. 찾으신 금액은 무엇이다?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맡기신 금액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여기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이것만 가지고도 차변 대변 구분 지으시면 한결 문제 푸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증빙에 관련된 우리 전표 입력하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에 관련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증빙 서류를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증빙 서류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정규 증빙 서류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수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가 돼요? 3만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간이영수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3만원이 초과되는데도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수취를 못했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미수치 가산세 2%를 어떻게 돼요? 납부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증빙을 어떻게 해요? 별도로 작성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소 문구에서 구매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를 지출증빙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문 나와 있네요. 소모품비를 처리할 것, 특히 갈로 되어 있는 지문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소모품비로 뭐 했다? 사용할 문구를 뭐 했습니까? 이거를 소모품비라는 이름으로 뭘 했다 그랬어요? 계산하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얼마? 6만원. 대변은 뭐합니까? 현금 6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분기를 해보겠습니다. 날짜 매출이죠. 4월 2일이고요. 차변은 뭐한다?
소모품비라고 해서 얼마예요? 6만원 하고요. 대변은 뭐합니까? 현금으로 해서 얼마? 6만원 입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돼요? 수행 2번까지 했죠. 수행 3번 뭐라고 되어 있죠?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를 작성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전체 메뉴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세요. 결산재무제표 1이라는 맨 밑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걸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되어 있죠? 수취명세서 2가 있고 1이 있습니다. 작성은 요 2에다가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영수증 수취명 1에다가 반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2에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증빙 서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입력해야 되거든요. 영수증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거래일자가 언제입니까? 2021년 04월이네요. 4월 2일이고요. 상호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호서문구라고 되어 있고요. 성명은 누가 있죠? 대표자는 이사랑이고요. 사업장 주소지가 어떻게? 사업장 주소지를 말합니다. 서울 강서구 그 다음에 강서로 420이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뭡니까? 301-33-16515. 다시 안 눌렀습니다. 그래도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사업자 번호 입력됩니다. 왜? 양식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6만원 입력했고요. 다 여기에서 보면 구분을 여기 보면 15번부터 35번까지 어떻게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FAT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기 지문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건너뛰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세무에서는 작성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정 코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써줘야 되겠죠. 소모품이라고. 800번이죠. 소모품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조교에는요, 뭐라고 써주느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무슨 내용을 적을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문구 뭐라고 했습니까? 소모품비 뭐가 있죠? 사무코드 문구에서 구매했다. 사용할 문구 구매니까 그냥 여기서 뭘 써주죠? 문구 구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어떻게 조교에는요, 꼭 문구 구입이라 썼는데 이거를 글자는 타이핑은 문구 구입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소모품비 구입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다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했는 거냐? 6만원이 뭐 문구를 구매했다고 사용했다. 이 정도를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이게 다예요.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한 게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했는 거를 끝내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문제 지문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뭐 1과 2를 수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1은 수행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수행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한 건 그리고 금액이 6만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 어떻게 쭉 나와 있죠? 되어 있는데 뭐 6만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요게 작성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볼 것도 무엇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금액 다 확인 다 되셨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닫게 하시면 돼요. 아, 근데 뭐가 나오죠? 화면에. 작성한 내용을 저장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장해야 안 해도 예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 안 하면 저장 안 돼요. 예 해주시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해당된 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력된 게 보이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기까지가 마치겠습니다.